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제9주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관심이 그래도 있을 만한 지난주 과제 제출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냈는데 빠져 있으면 문의를 하세요. 과제는 대체로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어려웠던 게 그 수은의 밀도 찾는 거죠. 수은의 밀도 찾는 거. 나도 뭐 이렇게 쉽게 탁탁 찾아지지는 않는데, 자, 구글에서 이제 기록이 몇 개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수은의 밀도 하면 머큐리가 꼭 수은만 있는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13.534,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쵸? 13.534. 조금 늘려서, 이제 0도에서 라고 하면, 역시 그 유효 숫자가 많지 않죠? 그런데, 요 사이트가 이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0도부터 몇 도까지 쭉 해놨다 하는 게 있어요. 참고로 여기 앞에다가 좀 더 정밀한 그 밀도를 뜻하는 프리사이즈라고 입력을 하면 첫 번째 그 장면에 우리가 원하는 13.5951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압력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아까 요 사이트 얘기했죠.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어떤 뭐 보고서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밀도를 온도별로 쭉 바꿔가면서 밀도를 실어놨어요. 그렇죠? 보니까 0도일 때 13.59508, 5951이죠, 결국은. 이제, 예, 단위 때문에 소수점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가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하여튼 13.5951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이제 나오는 값이에요. 아마 더 찾아보면 비슷한 그 값이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기압으로 해서 찾아가면 그냥 그 일기압에 맞도록 숫자가 나오도록 입력되는 그 밀도만 단순하게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수온의 밀도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력이라는 게 밀도, 중력, 가속도, 높이, 유체의 경우에 그래서 일기압은 13.5951 1000배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80667인가요? 여러분이 잘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0.76 미터. 자, 요거는 이제 0.76m를 일기압으로 한다. 0도씨 일기압에서 하니까 유효숫자 적용을 받지 않고 유효숫자 적용을 받는 거는 6개, 6개. 답도 6개까지. 그래서 1, 0, 1, 3, 2, 5, 점, 파스칼 나오면 유효숫자로는 여기 6개까지가 유효해서 우리가 원하는 101, 325 파스칼이다. 이게 나오도록 입으로 얘네들을 막 바꿔서 대입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워드를 잘 이제 친 학생 거 하나를 따왔는데 우리가 단위를 바꿀 때에 만약에
밀리미터 HG에서 ATM, 기압으로 바꾼다. 그러면 1기압이 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1기압이 760이다. 이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때 환산인자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분자와 분모에다가 각각 쓰는 거예요. 1ATM분의 760 단위까지 같이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은 760mm HG분의 1기압. 이게 다 이 통으로 나눠버리면 한쪽이 1이 돼버리니까 단위 없이 상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표시법, 요런 것들을 환산인자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를 얻기 위해서, 요 단위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제시된 값에다가 얘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필요한 단위가 생기면서 필요 없는 단위가 사라지도록. 잘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밑에서 지금 킬로파스칼로 고칠 때도 이제 기압이 나왔으니까 얘를 킬로파스칼로 곱할 때도 1기압이 요만큼이다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1.35 ATM에서 이 중에 하나를 분모로 넣는 거죠. 그럼 ATM이 분모로 가야 되니까 1ATM분의 101.325 파스칼. 그러면은 13678 여기 숫자가 지금 잘려서 잘 모르겠는데 뭐뭐 파스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땡겨서 136.7 반원이면 137 킬로파스칼. 여기서도 이왕이면 요걸 하나 써줬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물론 풀이는 잘 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풀이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컴퓨터에서 워드를 사용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데, 아직도 과제 낸 거를 보면 이렇게 수식을 써서 한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 워드를 한 사람도 있고, 손으로 써서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 9주차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워드,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한글이나 아니면 MS 워드 요런 걸로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캡처해서 붙이면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타자 치듯이 워드로 하고 반응식이나 수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고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소식 편집 그 매뉴얼 다운 받은 거를 올려놨으니까 과제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가능하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같은 내용이더라도 더 좋은 점수를 준다 하는 겁니다. 과제는 이런 걸로 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제 그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체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첫째 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온도
압력, 이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0도씨 1기압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 상황을 표준 온도와 압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저 해서 STP에서 라고 하면 이거는 0도씨 1기압이구나 알아두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칙 3개를 배워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른 책에는 이것만 나오는데 우리 가진 그 파일에는 아모톤스라는 법칙이 또 하나 등장을 해서 P와 T 사이의 관계다 하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책을 많이 참고하니까 그 부분도 먼저 언급을 할 거예요. 책을 보면 이제 이상기체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상기체의 법칙. 어떤 거냐? 압력과 부피와 양, 여기서는 몰수죠. 몰수와 온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이상기체 법칙이다. 물론 이제 모든 기체가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잘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묽을 때에는 대부분 이 법칙을 잘 따른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아몬톤스의 법칙이에요. 아몬톤스. 아까 아몬의 N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몬톤스, M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별로 보지 않았던 그런 법칙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는 수식이 조금 중요한데, 일단 정성적인 관찰을 보면 보통의 온도에서 찬물이죠. 실온에다가 기체를 담궈두고 막혀있는 요 뚜껑 위에 압력계를 달았을 때 압력이 있는데, 조금 따뜻하게 했더니 압력이 12시 방향으로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더 뜨거워지니까 압력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밀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몰수가 변하지 않으면, 물론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막혀 있으니까. 몰수와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높아진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아지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로 높아지느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여러 온도에서 압력을 얻은 다음에 얘를 이제 온도에 대해서 압력을 좌표 평면에 표시를 했더니 요렇게 표시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하 한 100도 정도까지죠. 영하 100도 정도. 영하 100도부터 150도까지 했더니 이 정도 나왔다. 보니까 직선에 놓이는 점들이 표시됐다는 거고, 이걸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연장을 해보면 이게 원점을 향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두 별량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정비례한다. 정비례를 우리가 무한대 비슷하게 뭐 이렇게 표시하나요?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 그래서 아몬톤스의 법칙 또는 게이-리삭의 법칙인데, 이 압력이라는 것은 온도에 정비례한다. 근데 그 온도가 이 섭씨 온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켈빈 온도로 했을 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켈빈 스케일의 온도로 했을 때에 정비례한다.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비례를 무한대 비슷하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표시법을 여러분이 오늘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압력이 절대 온도 또는 켈빈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거는 비례하는 거는 언제든지 압력과 그 변수, 다른 변수 사이에 등식으로 놓을 수 있는데, 등식으로 놓기 위해서는 비례상수를 아무 쪽에나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나 같은 표시예요. 근데 P와 T가 변해도 이 식은 항상 유지가 될 테니까 우리가 K에 대해서 정리하면 T분의 P인데, 이 T가 1인 상태나 2인 상태나 똑같이 K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때 이제 다른 요인 V나 N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에서는 T1분의 P1은 T2분의 P2라고 하는 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처음 상태 첨자 1, 나중 상태 첨자 2. 그리고 0도가 되면 이제 정비례하는 거니까 나머지 값도 0이다. 온도가 0이면 압력도 0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제 기체에서 관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저 실온 영역에 있는 데이터만 이용하면 그런 그 경향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 여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예요. 아몬톤스는 온도와 압력이었죠. 온도에 대해서 압력. 여기는 온도를 변화하면서 부피를 측정하는 건데, 역시 실험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알지만 이제 영하 100도, 160도까지네요. 여기는 이 범위에서, 좌측에 있는 표 범위에서 실험을 했는데, 오른쪽에 그 직선 관계가 얻어졌지만 역시 온도를 켈빈 온도로 하고 연장을 해보니까 원점을 향해 있었다. 이것도 결국은 뭔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부피와 절대 온도 또는 켈빈 온도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상수를 쓰면 등호로 놓을 수 있다. V는 KT. 뭐 K에 대해서 정리하면 T분의 V가 일정하니까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표시된 게 다 같은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샤를의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 세 번째는 이제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할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가 기체 부분이고 여기 연결된 압력계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은 이 안에 부피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표시되는 압력이 변하겠죠. 했더니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반대 과정으로 움직이죠. 이걸 역시 부피와 압력에 대해서 그래프의 용지에 그려보면 반비례 그래프가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압력을 역수로 놓으면 비례하게 되겠죠. 수식으로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부피와 압력이 이제 반비례하는 게 어떤 관계냐 하면 반비례는 P와 V의 곱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PV가 만약에 K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V는 하면 P분의 K. P는 하면
V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V와 P분의 1이 비례하고 P와 V분의 1이 비례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역수로 취하면 돼요. 그리고 PV가 일정하니까 P1V1은 P2V2. P는 V분의 1에 비례한다. 요건 이제 PV는 K로 이렇게 넣죠. 분수 표기 좀 귀찮으니까 세 가지가 이제 보일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세 개 했죠, 지금? 그 다음번에가 이게 지금 그래프로 표시된 거고, 그 다음번이 이제 부피와 몰수 사이의 관계예요.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기체의 몰수와 부피 사이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했더니,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제 몰수를 바꿔가면서 부피를 조사했더니 정비례했다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비례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역시 어떻게 쓰나요? V는 N에 비례한다. 비례니까 상수를 이용하면 등식으로 쓴다. 띄어쓰는 것 때문에 보기가 좀 안 좋으네요. V는 N에 비례한다. V는 KN으로 쓸 수 있다. N1분의 V1은 N2분의 V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떤 물질이 개수의 부피가 개수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닐 겁니다. 부피가 크기 성질이니까 10개의 부피가 있으면 100개의 부피는 그 외에 10배가 되고 1000개의 부피는 또 10배가 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무슨 법칙이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겠죠. 이 아보가드로 법칙의 그 의미는 어디 있냐면 아보가드로가 당시에도 언급을 했지만 요 K에 들어있어요. K에. K를 무시하면 안 돼요. K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모든 기체에 동일한 상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산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다면, 뭐 1리터가, 1몰이 22.4리터다. 어떤 온도와 압력이 있겠죠? 그러면, 뭐 수소, 이거 가벼운 기체예요, 이거는. 얘도 1몰을 용기에 담았더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22.4리터다. 이래야 같은 K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몰수에서 부피로 바꿔주는 뭐 요인, 뭐라고 할까, 비례 상수가 K니까 다른 모든 기체들도 해봤더니 1몰이 22.4리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당시에 보니까 0도씨 1기압일 때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STP라고 하는 거죠. 요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피가 같으면 몰수도 같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중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K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법칙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어떤 물질이든지 비례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 비례 상수가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하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렇게 비례한다고만 적으면 내 경우에는 점수를 별로 안 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별로 뭐 이렇게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면 세 개의 법칙이 있고 곧바로 이상기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한번 나란히 적어 보면 아몬톤스는 빼고 나머지 할 겁니다. 부피와 관련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아몬톤스는 압력과 온도기 때문에. 자,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뭐에 비례하느냐? P분의 1에 비례해요. 다른 조건 동일하고, 샤를의 법칙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수에 비례합니다. 옆에가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서 나중으로 갈 때 부피가 2배가 됐다. 아니, 압력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부피가 반으로 줄겠죠? 온도가 3배가 됐다. 그러면은 부피가 3배로 늘어날 겁니다. 이건 비례니까. 몰수가 뭐 4배가 됐다. 그러면은 4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이제 동시에 변하면 여기서 반으로 줄었다가 여기서 3배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4배가 되니까 결국은 6배가 되는 거죠. 그냥 부피라는 것이 압력과 온도와 몰수가 동시에 변하면 각각 그 변화되는 것들을 적용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곱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이 세 개를 나란히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P분의 MT에 비례한다. 이제 부피와 온도와 압력, 몰수가 같이 막 변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례한다는 요 표시는 뭐예요? 비례한다는 표시는 언제든지 등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비례상수만 쓰면. 그래서 V는 비례상수 곱하기 P분의 MT 쓸 수 있다. 이 비례상수는 모든 기체에 대해서 동일하다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이 비례상수를 다 K로 써왔는데 요 경우만큼은 K가 아니고 이상하게도 R이라고 씁니다. R. 그래서 V는 P분의 RNT예요. 근데 우리 워드 칠 때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분모를 저쪽으로 곱해서 양쪽에 곱했다 치면 PV는 MRT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요것이 이제 곧 이상기체의 법칙이다. 이것이 이상기체의 법칙이다. Ideal Gas Law. 이런. 이상기체 법칙이다.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2가지. 2가지라고 하기에는 하여튼 단위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R이 단위인데 여기서 R은 상수죠. R이 단위가 아니라 R이 상수인데 요거를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R에 대해서 참고로 정리하면 NT분의 PV였어요. 근데 STP에서 모든 기체는 22.4L니까 1몰이 0도씨 273K에서 1기압이면 22.4
리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했더니 0.08205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리터 기압 per 몰 K 이렇게 된다. 요거는 계산 문제 자주 이제 사용이 되니까 꼭 외워두는 게 좋은데, 뭐 여러분은 뭐 책에 있는 거 참고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기체 산소는 0.082 또는 0.0821 리터 기압 per 몰 K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요게 기압 대신에 밀리미터 Hg가 되면 여기다 760배 해주면 돼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표준 단위를 쓰면 좋겠지만 리터 부피는 표준 단위가 아니고 리터, 압력도 표준 단위가 아니고 기압, 온도는 표준 단위인데 이거 더 중요하죠. 온도는 꼭 켈빈 온도를 써야 된다. 뭐 25도 그러면 25를 대입하면 안 되고 298을 대입해야 돼요. 지난번에 배웠지만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숫자에다가 273 또는 273.15를 더하면 된다. 많이 틀리는 게 이 단위를 잘못 대입해서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또 이 표준 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다음 시간에 표준 단위를 적용하게 되는데, 표준 단위는 리터 대신에 세제곱미터, 기압 대신에 파스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리터에서 세제곱미터로 갈 때 1000분의 1을 곱해요. 1000으로 나눠요. 또 압력에서 파스칼로 갈 때 101325를 곱하죠. 그러면 1000으로 나누고 10만을 곱하니까 결국은 100배 하는 셈이 돼서 부스러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101을 곱하면 돼요. 101. 그래서 표준 단위로 고쳐보면 8.31. 이제 표준 단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터 세제곱 파스칼 per 몰 K죠.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날 때 해보면 알겠지만 이 미터 세제곱 파스칼,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뭘로 할까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미터 세제곱 파스칼, 요거는 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8.31 줄 per 몰 K다. 이상기체 법칙에서는 얘를 쓰는데 0.081, 그 외의 단원에서는 얘를 씁니다. 주로 이제 연력학이라 그래요. 기체 상수가 연력학 단원에서는 8.31 줄 per 몰 K. 그렇지 않고 이제 온도, 압력, 부피, 몰수 단순 계산할 때는 이상기체 법칙인데 그때는 0.081. 그러니까 단위까지 꼭 같이 외워야 돼요. 리터 기압 per 몰 K. 이렇게. 단위까지 안 외우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제 연결해서 한 가지 이제 기체 법칙 아닌 것도 하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빠듯한데, 그래도 한번 약간 지나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더 해야 되니까, 이제 PV는 nRT에서 n이라는 게 몰수잖아요. 몰수라는 거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에요. 다 m으로 쓰고
대문자 M, 소문자 M인데 대문자 M이 또 몰농도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아주 헷갈립니다. 얘는 몰 질량, 분자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위가 그램 퍼 몰이에요. 얘는 질량이에요. 단위가 이제 그램으로 주로 사용을 하죠. 결국은 이 단위를 조사해 보면 몰이죠. 그렇죠? 그램 나누기 그램 퍼 몰이니까 당연히 이 단위는 몰이에요. 그래서 흔히 요거는 몰 질량인데 분자량의 그램 단위로 표시된 양인데 정확히 하면 그램 퍼 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V는 nRT에 PV는 M분의 M RT 이렇게 되겠죠. 대입한 거예요. N 자리에 M분의 M을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분의 M은 하고 정리를 하면 V가 이쪽으로 갔고 M이 살아있으니까 나머지 세 개를 보내면 RT분의 M이다. 흘려 쓴 M 대문자. V분의 M은 밀도하고 같아요. 단지 단위가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기체이기 때문에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램 퍼 리터. 그래서 기체 밀도라는 거는 RT분의 PM이니까 굳이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지 않아도 RT분의 PM으로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다 계산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분자량 알고 온도와 압력을 알면 되니까 밀도는 측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계산 가능하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P분의 DRT예요. 밀도만 알면 온도와 압력에서 밀도가 주어지면 몰 질량, 분자량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합물을 활용하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백이라는 게 있는데, 에어백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에어백이죠. 일상생활에서의 그 화학. 그래서 에어백은 소듐 아자이드라고 하는 고체를 한 50g 정도 담아 놓고 센서가 있어서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하게끔, 연소가 아니라 분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얘가 분해하면 소듐하고 질소기체로 분해가 되는데 반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ENaN3가 3N2와 ENA. 얘는 고체고, 얘도 고체고, 얘는 기체니까 이게 0.1초 이내에서 딱 반응을 하니까 사람의 그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팍 켜져서. 이때 이제 요 반응식을 보고 몇 g을 집어넣으면 몇 리터의 그 기체가 팽창해서 만들어질 거냐.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100g을 넣었더니 50리터 정도가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 만들어지게 50보다도 얘가 작을 텐데. 그래서 이때 이제 관계식을 요 반응식을 보고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히 알려줄게요. 100g이면은 정확히 100g이면은 얼만큼의 질소가 만들어질 것이냐 보니까 NaN3 고체가 분해를 하면서 N2와 기체죠. NA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계수를 잘 이제 정리해 보니까 2, 3, 2예요. 이 말은 얘가 2몰이 반응하면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3몰이다. 질소기체로는 3몰이다. 이런 관계가 반응식으로부터 등식이 성립한다. 등호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N3가 100g이었다면 100g의 NaN3였으면 몇 몰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몰이 몇 g이냐 조사해 보니까 65.011g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NaN3의 몰수가 나와요. 그럼 얘 몰수가 나오면 1.5배의 질소가 생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2몰의 NaN3 환산인자 즉석에서 만들어서 곱하는 거예요. 3몰의 N2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질소의 몰수가 계산이 돼요. 거기까지 계산을 하면 아마 여기까지 계산하면 2.307몰 N2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몰이 22.4리터 0도씨 일기압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환경은 조금 더 높으니까 22.4보다 약간 부피가 클 텐데 여기다 22.4를 곱해보면 51. 얼마 나와요. 곱하기 22.4 대략 계산한 겁니다. 22.4보다는 좀 크겠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오늘 배운 PV는 nRT에서 부피는 P분의 N이 2.307 곱하기 RT 온도와 압력은 그때그때 맞게 대입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밀도와 분자량 구하는 과정은 식만 알려주고 아직 문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를 두 문제만 알려줄게요. 과제는 우리가 4장, 기체는 이제 9장이니까 요건 화학양론이라서 4장이고 9장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36번. 36번은 P, T, V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 책에 이제 어떤 설명이 있냐면 PV는 좀 과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PV는 nRT가 있었죠. 근데 이제 T분의 PV는 nR인데 몰수가 안 변하면 이것이 일정하게 돼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한 T분의 P분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보일-샤를의 법칙만 모았다. 그래서 이거를 보일-샤를의 법칙이라 그래요. 36번은 요 식에다가 그냥 5개의 값만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36번이 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68번. 68번.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그 에어백에 있는 그 NaN3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온도 압력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온도 압력이 있어요. 온도는 27도. 압력은 일기압 근처인 756토르. 그리고 100g보다 약간 많게 소듐 아자이드가 125g이 있다면
얘가 분해해서 순간적으로 다 분해했을 때 질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질소기체의 부피가 몇 리터냐, 리터 단위로 계산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양론 부분은 동영상에 있고, 질소의 몰수까지 계산하는 걸 알려줬으니까 질소의 몰수로부터 부피를 계산하는 거는 오늘 배운 PV는 nRT에다가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과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과제는 9-36번, 9-68번 두 문제입니다. 요거는 523페이지, 525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